여러분, 이 물건들은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절대 곁에 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기운의 충돌을 일으켜 서로의 기운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게 되면 서로 가스를 방출해 서로 빨리 썩도록 만드는 것처럼, 또 감과 게, 새우 등을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집안에 두는 물건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항상 하고자 하시는 일에서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와 전열기는 가능한 멀리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집안에서 재물운을 담당하는 물건이며 또 수호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화구 역시 불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또 화호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열기들도 대부분 화호행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화호행과 수호행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 이것들이 서로 붙어있게 되면 항상 그 집에는 재물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그 가정은 늘 금전적인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건축가들도 아파트를 설계하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요즘은 냉장고를 붙박이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에 항상 트라이앵글이라는 원칙으로 냉장고와 화구를 서로 대비되는 지점, 즉 가장 먼 지점에 두려고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이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같이 두어야 하는 형편이라면 무조건 그 사이에 작은 미니 화분을 하나 정도 두시도록 하세요. 네,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것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울은 절대 물 옆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은 번영운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화호행의 결정체입니다. 네, 이 거울은 집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보다 화호행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하여 거울 옆에 수족관 같은 것을 두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울을 주방에 두는 건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겠죠. 네, 거울 옆에는 작은 물병이라도 같이 두지 마세요. 맞습니다. 제가 거울은 가능한 거실에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실은 토행의 기운이라 이 거울이 거실의 기운을 잘 살려주어서 그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 줄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안방에도 거울은 있을 것입니다. 네, 화장대 거울이죠. 여러분, 이곳에도 절대 물을 오래도록 올려두지 마세요. 물론 잠깐은 상관이 없지만 물이 담긴 꽃병 같은 것을 오래도록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의자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자는 성취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자의 기운이 좋으면 그 집에 성취운이 잘 살아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 부자들은 항상 좋은 의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든 내가 가서 앉는 곳은 늘 대우를 받는 곳이어야 하겠죠. 물론 이 의자는 무조건 모고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여 절대 이곳에 물건을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취운이 맡기게 되니 늘 발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간혹 여분의 의자가 집에 있다고 그 위에 물건들을 올려두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모고행은 위로 뻗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뭔가를 올려두게 되면 그 기운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저는 절대 소파 위에도 뭔가를 올려두지 마시라고 그렇게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침대 옆에 흙이나 돌로 된 물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흙으로 침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는 흙의 특성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절대 침대 주변에 흙이 담긴 것, 또 돌로 된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토행은 집안의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면 항상 다툼과 갈등이 많은 가정이 되게 됩니다. 간혹 침실, 침대 옆에 수석 같은 것으로 장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이런 것 모두 외부로 꼭 옮기십시오. 그래야 자녀들과 또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주방이나 화장실에 그림 같은 것 걸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방은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네, 화장실 역시도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그림을 두면 그 그림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게 되며 또 보기에도 아주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행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은 절대 불가한 것이고요. 네, 그림은 가정의 번영을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 번영을 막아버리는 행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여 저는 화장실에 책도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주방에도 책을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풍수는 그 자체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을 최고의 풍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절대 그 기운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수저와 그릇은 반드시 분리해서 두세요. 여러분, 오늘 꼭 주방 찬장을 한번 보세요. 혹 그곳에 수저통을 넣어두신 분 없으시나요? 네, 분명 그곳에 수저통을 넣어두고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저통 당장 서랍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되면 항상 그 가족들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수저를 외부에 두시는 건 역시 그리 좋지 못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그릇과 같은 공간에 두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네, 그릇은 식복을 말하는 것이고 수저는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과 명예운을 상징하는 것이 한 공간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은 현관에도 돈을 상징하는 것을 두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싱크대 서랍장에는 거의 대부분 수저만을 따로 넣어두는 곳이 있을 거예요. 혹 이것이 없으시면 반드시 수저만을 넣어두는 공간을 만드시고 항상 그곳에 수저를 보관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옷장 안에 쇠로 된 물건 절대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옷장은 무조건 모고행의 공간입니다. 물론 이곳은 명예를 상징하는 곳이며 또 번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고행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금오행이에요. 맞습니다. 옷장 안에 새로 된 물건들을 넣어두게 되면 절대 그 가정에는 번영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세탁소에서 얻어온 철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풍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좋은 기의 파동과 나쁜 기의 파동을 만드는 것이며 이 기의 파동이 선순환의 파동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뭘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옷장 안에 금고를 넣어두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물론 다리미 같은 것도 옷장 안에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돈과 관계되는 것들 절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관은 명예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네, 명예와 돈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현관 안에 돈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식물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지탄이든 반드시 둘 중 하나는 겪게 되도록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명당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명당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그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이 잘 발휘되기도 하고 또 전혀 발휘되지 못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